네, 2022년 6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이 갖춰야 할 기동함대 해군 전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기 이지스함 진수가 임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미니 이지스를 할 때이고, 이어서 한국형 항모와 공격 원잠, 그리고 기동함대를 창설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일요이긴 한데 포탈 사이트에서 8200톤급 차기 이지스 구축함 1번 함인 정조대왕함을 명명했고 조만간 건조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종대왕급으로 명명된 세 척의 이지스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한 700~800톤 더 큽니다. 특징은 뭐냐? 세종대왕급은 SM-2 대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대공미사일은 뭔가 하면요, 이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날아오는 적기, 그 다음에 함대함 미사일, 이건 순항 미사일이죠. 그 정도를 요격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럼 SM-6를 탑재합니다. 정조대왕급은. 이건 뭐냐?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ICBM을 쏘죠. 미국은 좌우로 대서양과 태평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위협하는 ICBM은 그 두 바다를, 넓은 바다를 넘어오죠. 그 바다에 미국 해군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ICBM이 날아갈 때 이지스함에서 팍 쏴서 격추시키는 게 SM-3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에 떨어지면 미 육군이 사드나 팩3로 막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를 날아갈 때 SM-3 쏘는 거는 중간 단계 요격, 여기 실패해서 떨어지게 되면 종말 단계 요격을 하는데, 미 해군은 종말 단계의 요격은 할 필요가 없죠. 미 육군이 하니까. 그러나 이제 자꾸 중국 해군이 미국 항모함대가 오게 되면 그 항모함대로 탄도미사일을 쏘려고 하니까 그 항모함대를 막기 위한 종말 단계의 요격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할까. 그게 SM-6입니다. 네, SM-6는 미 육군이 운영하는 사드보다는 약간 더 작고 팩3보다는 약간 더 성능이 더 넓은 범위를 방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M-6를 탑재하는 게 차기 이지스함, 한국형,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차기 이지스함 건조, 조만간 진수하죠. 도합 3척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왜 미니 이지스함 건조해야 되느냐, 그리고 한국형 항공모함하고 기동함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공격원잠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참고해서, 일본이 워낙 해군이 막강하니까 한국 해군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일본 해군은 해상자위대라고 합니다. 이 해상자위대는 우리의 해군 작전사령부 기능을 하는 곳으로 자위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싸움 조직만 모아놓은 거죠. 군에도 행정하는 조직, 먹고 사는 거 보급하는 보급조직, 훈련시키는 교육조직이 있으니까 그거 다 떼고 순수하게 싸움하는 조직이 자위함대인데, 자위함대는 다시 지방대와 호위함대로 나눠집니다. 지방대는 뭔가 하면은,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을, 해안을 5개 지역으로 쪼개서 일본 영해하고 일본 앞바다를 지키는 해군 작전부대가 지방대입니다. 5개의 지방대를 뒀습니다. 일본 근해를 방어하죠. 그 다음에 일본을 치기 위해서 저쪽에서 오는 함대가 있으면 나가서 싸우는, 먼 거리에서 싸우는 함대로 호위 함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 호위 함대는 4개의 호위 대군으로 구성됩니다. 자, 이제부터 호위 함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호위 함대는 5,000톤급 이상 상당히 큰 배들이죠. 32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배 32척이냐 설명드릴게요. 경항모라고 하는 게 맞겠죠. 경항모 4척, 이지스함 8척, 그리고 일반 구축함 20척입니다. 그럼 32척인데 이걸 4수로 나눠서 하면 8척이죠. 그래서 4개의 호위대군인데 각각의 호위대군은 8척의 함정으로 구성됩니다. 8척의 각각의 호위대군은 경항모 1척, 이지스함 2척, 구축함 5척을 낳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호위대군을 다시 2개로 쪼개서
두 개의 호위대를 구성하는데, 그러면 각각의 호위대는 4척을 갖게 되죠. 한 호위대는 경항모 한 척, 이지스함 한 척, 일반 구축함 2척을 갖고요. 또 다른 호위대는 경항모가 없으니까 이지스함 한 척, 일반 구축함 3척을 가져서 4개로 호위대를 편성합니다. 4척으로 호위대, 8척으로 호위대군, 32척으로 호위함대를 구성합니다. 일본의 호위함대는 대단합니다. 거기 미국이 지금 7함대, 5함대, 3함대, 2함대, 6함대 구성하는데 미국의 5개 함대에 못지않은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함대가 일본에서는 대군입니다. 호위 대군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은 어떤 기동함대를 만들려고 하냐? 일단은 18척, 그리고 장차는 21척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동함대에 3개의 기동전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1개의 기동전단밖에 없습니다. 기동함대는 없고요. 그러면 우리 기동전단은 어떻게 편성됩니까? 일단은 18척이니까 기동함대가 3으로 나누면 6척, 그리고 장차는 21척으로 기동함대를 가니까 기동전단은 7척이 되죠. 그래서 장차 7척을 갖게 됐을 때 우리 기동전단의 편성은 항모 1척, 이지스 2척, 미니 이지스 2척, 일반 구축함 2척으로 갑니다. 7척이 됩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이 금방 될 것 같지 않아서 항모를 제외하면 6척이 되죠. 항모를 뭘로 때우느냐? 독도함, 마라도함 같은 대형 수송함으로 때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6척, 장차는 7척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한국의 기동전단은요, 아주 강력해요. 이지스가 3척이나 있고 일반 구축함이 6척이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기동전단을 계속 배를 늘려서 이지스도 느리고 구축함 느리고 항공모함 받아갖고 기동함대로 편성해야 늘려야 되니까 임시로 지금은 기동전단 하나인데 전력은 상당히 막강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한국이 만들려고 하는 앞으로 최종 항공모함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지스 2척, 미니 이지스 2척, 구축함 2척 이렇게 해서 6척으로 기동전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는 이지스함이 3척밖에 없는데 이번에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진수합니다. 추가로 2개 더해서 도합 6척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그럼 도합 6척이 되니까 2척씩을 기동전단에 보내게 됩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2척이 더 나와서 우리는 6척의 이지스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미니 이지스함을 이 이지스 사업이 끝나면 하게 되는데 한 2026년이나 27년부터 배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전부 다 6척을 만들죠. 미니 이지스는 일본으로 얘기하면 그냥 일반 호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지스 성능을 집어넣고 현재의 이지스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반 구축함보다는 약간 더 크게 만들 뿐이죠. 네. 그렇게 해서 미니 이지스는 6척을 만드는데 2030년이면 다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2030년 되면 우리 기동 전단은 이지스 2, 미니 이지스 2, 구축함 2 이렇게 해서 6척으로 된 기동전단이 생기고 그게 3개가 생겨서 3, 6, 18, 18척을 가진 기동함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동전단들은 항모가 없다 보니까 독도함, 마라도함 이런 것들을 갖다 쓰게 되죠. 수송함을. 근데 여기는 헬기가 뜨고 내리니까 헬기 항모로 대신 쓰는 거죠. 헬기 항모 감습단을 임시로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동전단은 7척이 되죠. 항공모함 하나, 이지스 2, 미니 이지스 2, 일반 구축함 2 해서 7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일본은 대형 수송함은 따로 있어요. 제가 일본이 항공모함이 있다, 경항모가 있다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헬기 호위함으로 이렇게 낮춰 부릅니다. 위장명칭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항공모함을 만들면은 일본은 8척으로 호위대군을 만들고 우리는 7척으로 기동전단을 만든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때쯤 가게 돼서는 미니 이지스나 일반 구축함을 늘려가지고 8척으로 갈 수도 있죠. 8척으로 가게 되면은 일본의
48이 32보다는 8척이 모자라지만 상당한 함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이 항공모함은 갖췄고요. 거기에 탑재하는 처음엔 헬기를 하려고 하다가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중국의 위협이 커지니까 F-35B를 한 40대 정도 도입해서 그 4척의 항공모함에 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항공자위대용 F-35A도 추가 도입하려고 합니다. 도합해서 140여 대의 F-35를 가지려고 하죠. 우리는 원래 F-35A를 공군에서 60대를 원했는데 돈이 없어서 40대만 도입했습니다. 추가로 20대를 도입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또 한국형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F-35B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에서는 F-35B를 도입하면 자기네 사업이 줄어드니까 서로 대립하는 구도인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저는 F-35B를 한 40대 들여오고 그 다음에 F-35A도 20대 들여와서 60대를 채워줘야 F-35 한 개 비행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40대에서 60대 정도 F-35B를 만들면 그것도 하나의 비행단이 만들어져죠. 이 F-35B 비행단만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해군 항공사령부가 작전 통제해야 되는데 이 F-35 비행단만은 공군과 해군이 같이 쓰는 걸로 공군의 전투사령부도 운영하고 해군의 항공사령부도 운영하는 그런 부대로 육상작전이 할 때는 공군서 쓰고 해상작전을 할 때는 해군이 쓰는 쪽으로 병영했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 미국처럼 나눠 쓰기에는 너무 작은 나라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쐈죠. 그때 쏜 거를 우리가 천룡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룡 미사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상함에서 쏘는 함대지 미사일로 해룡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느냐 하면은 우리 잠수함은 다 디젤입니다. 재래식입니다. 이걸 공격 원잠으로 바꿔야 됩니다. 공격 원잠을 추가해야 되죠. 우리는 현재 999 장보고 1급 9척, 장보고 2급 9척, 그 다음에 장보고 3급 현재 장보고 3급이 이겁니다. 이게 도산 안창호 그래서 이거 9척을 하고 있습니다. 장보고 3 4차 사업으로는 9척이 돼도 좋고 6척이 돼도 좋은데 공격형 원잠을 만들자는 겁니다. 거기에 한국에서 개발한 SLBM 천룡을 탑재하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6척 내지 9척이 나오게 되면 6척이라면 2척씩 9척이라면 3척씩 기동 전대에 붙일 수 있죠. 항공모함 등 포함해서 7척으로 구성된 기동 전대를 물 밑에서 호위하는 게 2 내지 3척의 공격 원잠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재래식 잠수함도 따라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상당히 막강해지죠. 그리고 독도함이나 마라도함 같은 경우는 원래 53 수송 상륙전대 해병대가 상륙시킬 때 쓰는 거니까 글로 보내버리고 우리가 항공모함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우리는 좀 안전해지죠. 일본의 호위 함대에 비하면 한 4분의 3 내지는 뭐 반은 약간 넘는 그전 전력을 갖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현재 중국은요 3개의 함대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5개 지방대가 있다 그랬고 우리는 3개의 해역 함대가 있습니다. 쟤네들은 중국은 3개의 해역 함대가 있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기동 함대나 호위 함대는 없죠. 근데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먼저 핵 SLBM을 탑재한 전략 원잠이 있고 재래식 SLBM을 탑재한 공격 원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도 랴오닝함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2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을 남해 함대에 배치해 놨는데 이건 임시고 이 세력들을 떼어내서 조만간 기동함대로 편성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동함대를 만들어 가야죠. 일본은 이미 호위 함대가 있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동아시아에서 생존을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공격 원잠 만드는 거하고 항공모함, 미니 이지스함 만드는 건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공격 원잠이죠. 우리 공격 원잠은 20% 농축한 우라늄을 쓰는 쪽으로 아마 가야 될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90% 농축하는 걸 쓰게 되면 예민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을
협상을 더 하기로 했죠. 그래서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같이 개발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20%짜리 농축우라늄을 씁니다. 그러한 원자로라면 이건 작으니까 공격 원잠용 추진 엔진이 될 수 있죠. 추진기관이 될 수 있죠. 이거를 변형시켜서 공격 원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해군력을 갖춰야 평시에 북한을 압도하고 유사시에 주변 국가로부터 우리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차기 이지스함 제1번함 건조가 임박했고 이름을 정조대왕함으로 명명한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한국 해군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기동함대는 18척,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21척 체제로 가야 된다. 근데 부대 편성을 딱 맞추려면 24척으로 가도 된다. 그죠? 그래서 일본 전력의 4분의 3, 그 다음에 중국 전력의 한 4분의 3 이렇게 유지해야만 한국은 해상 교통로를 방어하면서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을 압도해서 만에 하나 있을 위험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